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빠지면서 206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100선을 어제 깼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닥 시장은 3% 넘는 낙폭을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어제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있습니까?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오늘 시초가 공략주이지만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한번 찾아봤고요. 일단은 다음 시장,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도 거의 연초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 또 새로운 종목들이 또 출현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시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종목을 찾아봤고요. 일단 전기차 섹터를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섹터 안에서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어제 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거래가 실리면서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상황에 영향을 좀 받아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들이 대부분인데요. 먼저 LCD, OLED 패널 이송 장치,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반도체 웨이퍼 패키징 소재인 ETFE 필름 등등등 일본과 경쟁하는 제품들을 주요 사업군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정부에서 반도체 소재 장비를 키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동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최근에 가광을 받는 부분은 배터리용 캡 어셈블리 부품인데요. 이 부분을 삼성 SDI와 신흥 SEC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30에서 40%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 중에서 가장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용 캡 어셈블리 부품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시장에 녹록하지 않고 또 이번 주 역시 옵션 만기일이 있고 또 주 중반에는 미국에서 금리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지금은 이제 당장 공략보다는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하락한 종목을 내 종목을 반등이 기다릴 거냐 아니면 이런 기회 어차피 다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면 이런 기회 다음 상승 시에 또 상승폭이 커질 만한 종목으로 교체를 할 거냐를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꾸신다면 바꿀 만한 종목 중에 상하 프론테크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7,000원 이하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 라인 15,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7월 4일에 줬던 호텔신라 0.9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트립과 좀 제휴를 맺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일에 주셨던 후성은 16.41%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6월 25일에 주셨던 동아지질은 11.8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월 25일에 주셨던 M게임은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포스코케미칼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4.14%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LG 이노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5.8% 이상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동원 F&B 올라와 있는데요. 5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도 하죠. 9.5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는 제일기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10.7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대림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2달 만에 수익률 16.15% 이상 가져갑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후성 5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7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수익률이 16%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4위에는 신송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M게임 올라와 있습니다. 6월 2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2%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5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68% 이상 가져갑니다. 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하측의 위원회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8위에는 한양 디지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6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7위에는 PC 디렉트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3.5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도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8% 이상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5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진양화학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34.72%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9%에 가깝습니다. 네, 3위부터는 수익률이 50% 이상으로 훅 뛰었습니다.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5.7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68.8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ST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세 자릿수입니다. 109.58% 달성이 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5월 2일에 대림산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장이 좀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 지금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부분의 어떤 양호한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플랜트 부분에서 어떤 수주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좀 초과 달성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아무래도 그 어떤 수급이 지속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수주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 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분기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약 22조 원으로 이제 지난해 3분기 비해 좀 소폭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좀 여러 개 지금 어떻게 보면 플랜트들이 있는데요. 국내는 현대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그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기수주한 말레이시아라든지 오만, 모스크바 정유공장 등의 여러 가지 지금 플랜트의 좀 파이프라인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어떤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좀 외형과 함께 좀 수익성도 상당히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가 현장이 좀 종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 부분에서 원가율이 좀 개선이 됐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에 살짝 실적이 좀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분명히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결 자회사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3호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지금 호실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3호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과 같이 어떤 이 편한 세상의 브랜드로 이제 주택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올해 한 6천억 정도의 어떤 주택 규모의 어떤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로서 어떤 배당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뭐 1차 목표가 예전에 11만 8천 원을 드렸는데 한번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림산업 현재 11만 5천 원이고요. 목표가 11만 8천 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12거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7월 2일에 후성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26%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8,2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급등한 만큼 좀 시청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가 생각보다 거세짐에 따라 반사 이익을 볼 거란 기대감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올라섰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규제가 생각보다 후폭풍이 거세짐에 따라 기업의 총수까지 출동한 상황이기에 심각한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아주 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승을 보인 종목들은 반사 이익을 볼 거란 그 수혜주 기대감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후성은 반도체 특수가스 증설 공장을 완료하였고 이러한 생산 능력은 있지만 그동안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독점으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를 통해 국내 메이저 업체로서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3일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상승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분간 단기적으로 약간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후성은 매년 실적이 증가된 추세이기 때문에 테마주로서나 뭐 실적주로서도 유효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형성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따라서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보다 좀 더 높여 9,5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후성 목표가 9,5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테마에 좀 묶여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같은 테마의 종목들도 어느 정도 뭐 최근 모남이라든지 뭐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도 유효한 종목이긴 한데 일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약간 집중적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산업도 좀 유심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에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긍정적인 소재보다는 좀 악재에 좀 많이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G20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유예도 있었고요. 또 북한과의 어떤 미팅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일본 반도체 소재 규제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또 사실 2, 4분기 지금 어닝 시즌 시작됐지만 생각보다 가맹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호재보다는 좀 악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장이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일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좀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좀 관망하는 좀 보수적인 자세로 좀 증시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9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기마저 부진하면서 위안화 약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원화 약세 국면을 당분간 좀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2% 넘게 하락하면서 2110선 깨고 206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3% 이상 빠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1원 오르면서 1182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수급이 좀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11일에 목요일이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는 좀 찾기 힘들고 악재가 계속되는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그래도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이 오늘 조금씩 올라옵니다.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요. 삼성전자 1% 상승하면서 44,85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6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들은 오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올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라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5% 내린 79,000원까지 내렸습니다.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오늘 1%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14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14만 원 선 깨졌는데 오늘 다시 갭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0만 5,5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10위권 빼놓고 모두 빨간불 출발합니다. 일단 LG화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0.65% 상승하면서 23만 3천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증권사들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하반기 성장성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여전히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강보합권 24만 3천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2만 7천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10위 권 약보합권 25만 9,5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이 코스피는 0.4% 상승하면서 보합권 2,07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6% 상승하면서 4포인트 가깝게 올려내면서 67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신라제는 2%대 하락세 나오면서 여전히 5만 원대 아래에서 4만 6천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CJ E&M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헬릭스미스가 1%대 강세로 출발합니다. 18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펄어비스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보톡스주가 좀 약세 이어가면서 펄어비스가 5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어제 하락장에서도 나홀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9만 9,200원에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큰 폭으로 빠졌던 메디톡스와 휴젤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메디톡스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 43만 원대 회복을 했고요. 휴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9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코스닥 시장이 3%의 낙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대 강세 나타내면서 7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제작 편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MW 9위권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만 1,000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권에서 4만 6천 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변동이 심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사실 동사는 이제 5G 관련돼서 이제 어떤 통신 장비 매출 증가를 올해 상당히 지금 장밋빛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부분의 어떤 매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연간 실적에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상용화가 진행된 국내 5G 서비스 관련 매출이 올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였고요.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어떤 일부 매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도쿄 올림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일본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5G 관련된 매출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또 인도의 어떤 릴라이언스양 어떤 5G 장비도 어느 정도 전년에 비해서 올해 좀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동사가 5G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무래도 베트남의 생산 법인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2011년부터 투자를 좀 꾸준히 지속을 해왔고요. 이에 따라서 타 생산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단가로 어떤 원가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에서 솔직히 삼성전자의 어떤 점유율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5G 통신 시장에서 어떤 매출액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동사의 하반기 통신 장비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통신 장비와 관련된 매출만 거의 한 2,500억 정도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데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ESS 같은 좀 기타적인 부분에서 좀 눈을 좀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453억 원 정도 어떤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기타 매출이 올해 이제 한 900억까지 한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서진오토 법인이 지난해 대규모 좀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3분기부터 관련된 매출이 지금 집중적으로 좀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좀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던 ESS 매출이 3분기부터 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 있습니다. 뭐 프랑스의 발레오양 어떤 적용 아이템의 확대라든지 할리데이비슨의 어떤 배터리 신규 매출에 지금 상당히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ESS, 모바일 사업 등 기타 매출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5G 통신 장비가 상당히 주 매출이긴 하겠지만 자동차 부품까지 상당히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사업 부분이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23,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사실 이제 해운 사업과 관련돼서는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건화물선 이제 운임지수라고 해서 BDI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BDI가 지금 사실 좀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3분기에 어떻게 보면 3분기까지 철광석의 해상 물동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BDI 같은 경우는 2019년 올해 1분기에 600포인트까지 상당히 좀 급락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10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6월 말 지금 상당히 좀 급격스럽게 올라오면서 7월 초 현재는 지금 1740포인트까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벌크선이 이제 올해랑 내년에 합산 1억 톤 가량의 폐산이 된다면 산술적으로 이제 BDI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가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IMO 이제 2020 규제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예상보다 벌크선의 폐선이 좀 매우 부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또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지금 계속 대외적인 변수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BDI 반등이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티컬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IMO 지금 2020을 앞두고 지금 선주들의 대응이 조금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BDI 수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좀 안정적인 유지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 4월에서 5월 지금 사상 최고치 이제 좀 조강 생산량이 좀 연속해서 어떤 경신한 중국 철강사들이 철강석 가격 급등으로 좀 기존의 재고를 좀 소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항만의 철강석 재고가 좀 급격히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생산을 많이 해서 지금 재고를 급격하게 좀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분명히 중국 철광석 같은 경우 분명히 수입산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철광석 해상물 동량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2분기에 아무래도 이 매출액 같은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부분이 3분기, 4분기에도 좀 더 이렇게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사실 해운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해 초 안 좋았지만 어떤 권해물 시장이 상당히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회복에 따라서 어떤 대형 선단의 운영 및 회주 네트워크가 상당히 뛰어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 레버리지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철광석 물동량 회복이라든지 어떤 스크리버 장착을 위한 선박의 운항 중단을 해서 용선료 지속적인 어떤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황 개선이 어떤 본격화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동사에게도 많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가 지금 가능한 시점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매수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6,300원, 손절가를 4,4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노바렉스입니다.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주 상당히 최근에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에서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어떤 건강식품으로서의 어떤 건강식품을 주 품목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건강식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동사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 사실 연평균 350개의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제약회사 및 식품회사의 연 200개 이상의 고객사에 여러 가지 생산 방법이겠지만 제조업자 개발 생산이라든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죠. ODM, OEM 어떤 두 가지 방식으로 제품을 현재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ODM, OEM에서 매출액 기준 건강식품 업계 1위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기준 35건의 개별 인정 원료 인증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경쟁력 있는 회사가 좀 한 두 가지 정도 체크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근에 성장세가 좀 무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2009년도에는 한 803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2015년에 1179억 달러로 5년 사이 한 46% 이상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2017년 기준 한 2조 2천억 원 이상의 어떤 시장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웰빙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건강과 비용, 그다음에 비만 관리라는 어떤 여러 가지 공통사들이 또 남녀노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건강 기능에 대한 부분, 이런 식품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특성이 좀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서 고객 세분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동사에 대한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 설비 증설을 통해서 해외 매출에 대한 확대가 좀 이뤄지는 등 어떤 동사의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올해 이제 글로벌 우량 기업 발굴을 통해 최소 80억 이상의 어떤 매출 기여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타겟 국가는 이제 북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 지난 1월에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레스플라본 같은 경우 미국 FDA에서 지금 승인을 좀 받았고요. 또 미국의 건강기능식품인 건강식품 기능 유통회사인 메나테크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뒤에 어떤 대만의 TCI랑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하고 싱가포르의 유니시티와 수주를 체결해 어떤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비해서 2배 이상 규모의 어떤 공장을 증설을 해서 2020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인데요. 현재 이제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2020년부터는 그 매출이 상당히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제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규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물론 이제 재무제표 상에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잡히다 보니까 안 좋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리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지금 동사가 겪어야 할 어떤 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올해만 잘 넘기게 되면 2020년부터는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 좀 잘 넘기게 되면 앞으로 좀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회사로 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개별 인정 건수라든지 등록 건수가 상당히 높고요. OEM, ODM에서도 상당히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성수기가 왔고 이런 부분에서 동사는 분명히 그 빛을 발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페노션 그리고 노바렉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테마주와 실적주 고루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은 국내 최대의 염료 전문 업체이고 전자재료, 정밀화학 제품을 제조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전자재료 투자가 마무리되었고 일본의 수출 제한 이슈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밀화학 제품 개발을 선도하는 업체로 40년 이상의 섬유, 식품, 농업,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염료와 잉크 그리고 정밀화학 제품 및 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합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에 전담 연구팀을 두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터키 내 10개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전자재료는 한국에 있는 주요 전자 회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퍼져 있는 여러 파트너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레드에 들어가는 전공 수송층, 전기 수송층, 그리고 기타 중간체뿐만 아니라 고분자 레진, 반도체 봉용 에폭시, 기타 반도체형 첨가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인양행은 일본 다이토 케믹스와 합작해서 설립한 다이토 키스코는 익산에 약 1,800억 원의 규모에 이르는 투자를 하여 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향후 색재료, 전자재료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첨단 화학 소재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 올해 하반기에 1차 완공될 예정이고 여기에서 전자재료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신규 제품 생산 역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이번 달 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진행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속속히 수혜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과 장비를 개발하는데 약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발표 소식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주요 제품은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가 있습니다. 노광 공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핵심 소재용 모노머 그리고 폴리머를 비롯해 I라인 및 G라인용 포토레지스트도 동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성분도 동사가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핵심 소재 육성 정책 수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성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광계 시제는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성분으로서 실리콘 기판과 LCD 패널에 미세한 선폭 구현에 사용되는데 광계 시제에 노광을 하면 레지스트를 구성하는 고분자 반응이 시작됩니다. 광계 시제는 UV 흡광도와 투과율에 따라 LCD 절연막과 그리고 블랙 컬럼 스페이서 그리고 유기 절연막 등의 색소 침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PGA에 노광을 하면 산이 발생하고 고분자 반응을 일으킵니다. 경인양행은 이러한 두 종류의 PGA를 생산과 판매하고 있어 순도 99.5%의 제품입니다. 현재 주가는 기술적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6월 말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되었고 외국인은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대량 투매를 보였지만 어제 하루 만에 경인양행에만 7만 5천 주를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현재 재료가 부각되는 만큼 매물 소화 여부에 따라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7,900원, 손절가는 6,50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TPC입니다. TPC는 스마트 팩토리 융합 솔루션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그리고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수혜가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TPC는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되어 있는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979년에 설립된 TPC 메카트로닉스는 액추에이터, 방향 제어기기 등 생산하는 공학 부분이 있고 직교 로봇 및
리니어 모터, 리니어 로봇 등을 생산하는 모션 부분, 그리고 3D 프린터 및 소재를 생산하는 3D 프린팅 부분 등 다양한 산업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기압 기기 국산화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공합기기, 모션 컨트롤, 3D 프린터, 협동 로봇 등 스마트 팩토리 융합 솔루션 쪽에 포커싱하여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션 컨트롤은 2010년부터 진입하여 현재 점유율은 다소 5% 수준이기는 하나 인지도 상승과 투자 증가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일단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 연속 적자를 보였지만 17년부터 시장이 급증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5천여 개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2025년까지 3,000개로 늘릴 비전을 발표하였고, 최근 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건비 증가와 그리고 공정 미세화로 자동화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큰 흐름이고, 동사는 자동화 관련 제품 라인업을 보유로 꾸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TPC는 모션 컨트롤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산업 자동화에 있어 리니어 모션은 전기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모션 컨트롤 관련 시장의 규모는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동사의 직계 로봇, 그리고 서버 스텝 리니어 모터는 IT와 자동차 산업에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어 스마트 팩토리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TPC는 국내 최초 포어 센싱 기술을 가진 협업 로봇 소이어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스마트 협업 로봇이 가능한 로봇은 세계에서 소이어가 유일하다며 여러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최대 주주 및 주요 지분 등을 포함한 지분율은 64%이고 유통 물량은 35%로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소외주에서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두 가지 테마에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통 물량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품절주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특이 움직임과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바닥을 다지며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료들이 부각 시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10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탑픽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벌크 선사로서 LNG선, 그리고 탱커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해상 운송 업황의 호황 기대감과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해상 운송 업황을 보여주는 발틱 운임 지수가 1700선까지 치솟고 있어 벌크선 비중이 큰 국내 해운 업체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는 영국 런던의 발틱 해운 거래소가 산출하는 건화물 시황 운임 지수로서 석탄, 광물, 그리고 곡물, 건축 자재 등 포장 없이 벌크선으로 운송하는 원자재에 대한 운임을 평가합니다. 최근 지수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운송하는 화물 운임료가 올라 해운 업계의 수입이 증가에 따른 이유입니다. 2016년 2월 말을 바닥으로 꾸준히 상승 궤적을 그리던 지수는 올 초 1200대에서 590대로 하락을 보였는데, 지난 1월에 브라질의 댐 붕괴 사고로 세계 최대 철광석 업체의 발레의 생산량이 대폭 줄었고, 3월엔 호주에서 태풍이 몰아쳐 2위인 리오 틴토마저 철광석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철광석 물동량이 갑작스레 줄었습니다. 최근 지수가 반등한 배경엔 발레의 조업 재개, 그리고 중국으로의 철광석, 석탄 물동량 회복, 그리고 국제회사기구 환경 규제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건화물 시장 회복 지속을 전망하는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브라질 댐 붕괴와 그리고 호주 태풍으로 인해 감소했던 철가성 물동량 회복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해운은 벌크선이 지난 실적 비중을 보자면 1분기 매출의 44%, 영업이익의 37%를 차지하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살펴보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가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와 259%가 증가했습니다. 6월에 발틱 운임 지수가 급반등에 따라 남은 2분기에도 실적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은 지난 3개월간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 약 120만 주의 대량의 누적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 역시 지난 한 달간 약 2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실적으로서나 수급적으로서도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셔도 장단기 이평선들이 정배를 이루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지부진한 장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남은 2분기에도 실적을 기대하시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6,00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입니다. 오늘도 애국 테마주 움직입니다. 이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 상한가를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국 테마주로 엮이면서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말씀드렸지만 지난 1일에 어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어떤 테마를 찾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어떤 일본 애국 테마주로 상당히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식음료 부분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아사히라든지 삿포로의 어떤 그런 맥주를 좀 대신할 어떤 종목으로 해서 지금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테라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얻는 것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습성이 아무래도 좀 어떻게 이슈가 있을 때 반장 상승을 하다 좀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트 진로에서 이번에 뭐 테라라는 맥주 거의 뭐 100일 만에 1억 병 이상 팔릴 정도로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또 소주의 가격도 분명히 인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2, 4분기, 3, 4분기에 어떻게 보면 실적에 반영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차익 실현이 날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놀림목권에 다시 들어가서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에도 좀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릅니다. 지난주에는 9,000원대에서 출발했었는데 벌써 1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어제 박영성 장관이 AI 지원에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솔직히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지향하시는 투자자라면 눈여겨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그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확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손 회장은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을 강조하며 교육과 정책, 그리고 예산 등 AI 분야의 전폭적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링크 제네시스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 사업의 육성을 나서면서 그 관련 종목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재무적으로 살펴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에 잠시 주춤했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부채 비율도 낮아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주셔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탁미디어그룹 반종민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5월 21일에 추천해주신 SD시스템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이제 110%에 근접을 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SD 시스템은 일전에 6월 말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폭을 빨리 이제 받아 올려주면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흐름에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S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이제 다소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등락폭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7월 15일 날 그 최대 주주 양수도 계약의 그 흐름에 따라 굉장히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번 연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은 아마도 이번 같은 경우에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그 4,600원부터 5,100원 사이의 그 매물대를 강하게 좀 지지 구간으로 만들어주면서 지금 현재 그 매물대를 조금 지지 구간을 크게 만들어주면서 지금 현재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규 진입은 좀 어렵습니다.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후성입니다. 이 후성은 그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화합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 판매에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분야도 같이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8월 10,000원에 있던 이제 주가가 이후 조정폭을 크게 받으면서 올해 1월까지 이제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은 종목이고요. 이후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이제 5월부터 재차 또 조정을 받았고 7월부터 추세 전환이 이제 크게 이루어지면서 현재 이제 8,000원 부근에서 지금 등락폭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안착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 종목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올해 신규 라인 가동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2차 전지 전해질과 반도체 특수가스 그 증설을 발표를 했는데 2차 전지 전해질과 이제 신규 반도체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올해 진행할 것으로 좀 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하반기에 좀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들을 볼 때는 최근 그 일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이슈가 크게 이제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규제에 관련된 그 재료 관련된 종목 섹터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그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시적인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점차 한 번 더 반등 추세를 좀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후성은 에칭가스, 즉 이제 불화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 수출 규제 이슈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공정용인 에칭가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후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불화수소 재고 부분 등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있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반도체 기술 연구 개발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대안 방안을 찾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좀 국산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후성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급상승한 뒤에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추세 변경된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9,000원 위에 안착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3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후성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스탁미디어그룹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4% 상승세 207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07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9시 26분경에는 2075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현재도 안정적으로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매도했던 외국인들 오늘 큰 폭으로 매수합니다. 4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4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폭 매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주 나란히 회복합니다. 삼성전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4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넘게 상승하면서 68,000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141,500원대까지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 R&D 쪽에 대규모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 조금씩 받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1% 넘는 낙폭 현재 기록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최근 이 30거래일 사이에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0만 원 선 이 지지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전 빼놓고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LG화학 약보합권 3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3만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는 0.6% 상승 전환됐습니다. 24만 4,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9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0.32%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3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11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신한지주는 0.57% 강보합권 4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1% 가깝게 상승합니다. 673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67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9시 28분경에는 674포인트까지 올려냈습니다. 현재도 상승세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삽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요. 개인은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35% 하락하면서 57,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의 경우에는 현직 임원의 지분 처분 소식과 함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폭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3%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47,000원대마저 이탈이 됐고 46,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헬릭스미스 1% 가깝게 상승, 그리고 펄어비스 여전히 5위권 지켜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19만 9,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조금씩 살아납니다. 1.6% 이상 상승하면서 43만 1,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휴젤도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어제 보톡스주가 좀 크게 빠졌는데 오늘 함께 좀 힘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39만 4,4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장 초반에는 7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6만 9천 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9위권 약보합권 KMW가 0.12%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4만 900원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1,179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심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콘테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종합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업체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통신망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또 장비들을 좀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5G 통신하고 좀 관련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단기적으로 좀 5G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가 좀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동반 좀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 5G 관련된 통신 장비 종목들은 뭐 단기간에 뭐 재료가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미래 성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5G 관련된 통신의 종목 중에서 이렇게 좀 눌림목이 와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 보신다 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면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의 그 정보자원 통합 구축 그 사업을 좀 하는데, 거기에서 이 콘테 시스템이 약 298억 정도의 사업을 좀 수주를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올 상반기 때 이제 그 삼성 SDS 쪽에서의 그 국내 업체들 좀 인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 콘테 시스템이 그 삼성 계열사에다가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콘테 시스템이 삼성 SDS의 그 인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삼성 쪽에서 확실하게 뭐 인수하겠다 안 했다 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뭐 확실한 대답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그 재료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그 종속회사로 SS 산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시멘트하고 아스팔트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북미 간의 그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남북 경협주로서의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자회사로 그 인젠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인젠트가 그 카카오뱅크의 프로그램에다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콘테 시스템 같은 좀 재료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5G 통신으로에서의 장기 미래의 성장주로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때문에 인터넷 은행이죠. 그다음에 북미 간의 그 대화가 이번 달부터 이제 중순부터 실무들의 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거기에 관한 또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삼성 SDS의 인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지금 어제 좀 장중에 시장이 좀 흘렸지만 그래도 콘텐츠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21선까지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도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이 조금 밀릴 때 좀 오히려 더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좀 밑에서 좀 잡을 수 있게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875원, 목표가는 2,470원, 손절가는 1,8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또 불안을 하셨을 겁니다. 거의 뭐 작년 10월 달에 이제 10월 달에 빠졌을 때의 어떤 폭락 분위기가 작년에 이제 어제 반영되었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많게는 뭐 20배 정도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나와서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말에 있었던 고용 지표 관련되는 우려감들이 계속 이제 반영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애플 관련되는 어떤 기술주 하락, 그리고 유럽에서 도이치뱅크 관련되는 부분 하락 때문에 지수가 좀 안 좋았는데, 워낙 저희가 일단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한국 포함해서 뭐 중국, 뭐 일본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지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애플 관련되는 뭐 LG노텍 정도 지금 빠졌고, 대형주는 어제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는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오전장에는 한 1% 중반 정도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일단 순매수. 어제 그 외국인들이 또 선물 쪽에서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도 목요일 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신규로 이제 미결제 약정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신용과 더불어서 좀 부담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오전장에 선물 쪽에서도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일단 순매수 기조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수. 어제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이제 매수 위주로 좀 대응을 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반등이 나오면서 좀 차익 매도를 좀 소폭하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에 좀 강세 기조로 좀 많이 나타났던 일본의 IT 소재 규제 관련되는 종목들은 좀 약세로 좀 돌아갔고,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 시장 열리고 난 다음에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질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여전히 좀 개별주 중심의 어떤 장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어제도 이제 이런 장에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크게 요동을 치진 않았고 지지적인 어떤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나입니다. 코드 번호는 052 400. 이 대표적인 국내 1위의 IC 기반의 스마트 카드 1위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가 올해가 이제 한 21년 차 정도 되는 굉장히 이제 과거에는 이 카드 제조업체가 많았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과거에 이제 KBT에서 사명도 이제 코나이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 초기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하는, 그래서 하나로 카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방 쪽에서 굉장히 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좀 승승장구를 하다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그 부분을 매각을 하고 2003년도부터는 이 회사가 아이스칩, 이제 COS, 코스라고 하는 칩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스마트 카드 사업에 좀 진출을 해서 2015년도까지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견조하면서 한때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어떤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동사가 이제 최대 시장으로 조금 이제 주목을 했던 중국하고 미국 시장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전환되기보다는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주라든지 실적에 상당폭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최근까지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80% 이상 빠지는 모습,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였다가 2007년도 말에 이제 코나카드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이제 선불형 이제 체크카드 시스템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카드 제조사에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핀테크 영역으로 이제 동사가 새로운 어떤 시도를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작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 화폐 부분하고 좀 결합을 하면서 뭐 강주 쪽, 그다음에 경남 쪽에 있는 양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 인천 쪽 이런 지역 화폐 관련되는 부분에서 할인 혜택을 어떤 수반하면서 굉장히 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19년도 1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늘어난 243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오랜만에 이 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규모는 뭐 크지 않습니다. 1억 정도를 1분기 했고 2분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실적에 하반기에도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업이었던 스마트 카드 관련되는 부분들도 오브가 같은 메타카드라든지 내년도부터 본격되는 지문인식 카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5G 시대를 맞아서 유심 관련되는 매출액도 계속 이제 펀더멘탈이 가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핀테크 기반한 전자금융 관련되어서 결제 솔루션 이런 어떤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수수료 매출이 이제 조금 가세되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조금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동사가 이제 외국인 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가 한 19,000원 정도 되는데요. 장중에 눌림목 18,000원, 500원 정도 이하에서 공략해 보시고 안 되면 종가 매수. 단기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7,500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